자, 명절을 앞두고 각 고향, 각 지역에는 현수막이 계속 내걸리고 있는데 이호정 기자, 대전의 지역 당협위원장인 김소영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지역 당협위원장이죠. 현수막 하나를 걸었는데 달림은 영창으로. 원래는 이게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SNS에 지역구 현수막 게시를 완료했다라는 인증 사진을 올렸는데 이제 그 내용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달림을 영창으로 이게 모차르트 자장가의 가사로 있는 원래 내용이기는 있는 말이에요? 합니다. 예. 네, 당시에 이제 그 가사에서의 영창이라는 의미는 창문을 의미하죠. 예.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문 대통령을 달림이라고 얘기를 예. 하고 그런데다가 뭐 최근 이제 영창이라고 해서 군 문제 관련해서 예. 이 군의 감옥으로 의미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예. 중의적으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의도적인 것 아니냐, 예. 선을 넘었다라는 이런 비판들이 문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렇게 논란이 일자 김 위원장이 SNS에 입장을 올렸습니다. 무슨 국가 원수 모독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따뜻한 명절을 보내라는 덕담을 한 건데 상상력이 풍부하다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감옥, 영창으로 보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쓴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따뜻한 명절을 보내라는 덕담으로 얘기를 하면서 노래 가사를 쓴 건데 상상력이 오히려 풍부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해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고요.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후 여하를 불문하면서 사과한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본인도 2번 사과하면 나도 계몽군주가 되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게 과연 사과인지 아닌지 해석이 애매한 듯한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이제 민주당 분이셨잖아요, 그렇죠? 박범계 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제 당적을 옮겨서 지난 선거에 출마했다가 이제 낙선을 하셨는데 달림은 영창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다. 한가위를 잘 즐기라는 맥락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읽히세요? 이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달림이란 말에서 보통 문재인 대통령이 그 성이 문이잖아요. 예. 영어로 달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달이라는 표현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하는 걸로 정치권에서는 의뢰의 사용이 되니까 그 의미를 저분이 지금 현역 정치인인데 예. 정치인이 모르고 썼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예. 충분히 중의적으로 본인 나름으로는 대통령을 야유하는 뜻도 담고 뭐 일반 노래 가사이기도 하니까 예. 나름의 어떤 중의적인 뜻으로 저렇게 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원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저런 표현도 쓸 수 있는 게 맞긴 하거든요. 예. 근데 그 국민의힘 우리나라 보수 정치 세력이 그동안 국가 최고 지도자에 대한 예의를 굉장히 강조를 해서 예. 사실은 노무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때는 최고 지도자라든가 정치인 이름을 막 불렀어요. 이름 석자를 그냥 불렀어요. 존칭 없이. 예. 그런데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갈 때부터 갑자기 어떻게 대통령 당선된 분한테 당선 잘하고 놈자자를 쓸 수가 있느냐. 그 당선인으로 불러달라라고 하더니 그다음부터 예의를 막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최고 지도자한테 예의를 갖춰라.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는 예의가 엄청 올라가지고 다 존댓말을 쓰고 앵커가 뉴스 딱 시작하니까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뉴스를 하고 제가 보면서 땡즈 뉴스로 돌아갔나 이래서 깜짝 놀라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지도자에 대한 예의를 강조하셨던 분들이 예. 본인들의 정권을 딱 잃으니까 갑자기 또 반대당 지도자한테는 이제는 민주주의야 예. 그러면서 막말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참 볼썽사납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되 앞으로는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어느 정도의 비판에 용인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2016년 4월에 그 광주 광산 을에 출마한 권은희 의원이 있어요. 국민의당. 예.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 박근혜 잡을 저격수 권은희가 나왔습니다 하고서 총 들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쏘는 장면이 나와서 그때 결국은 국민의당이 사과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노이즈 마케팅이죠. 그런 면에서 좀 이해는 해줄 만한데 그래도 국가 원수에 대해서 좀 아무리 모차르트 자장가라도 영창이라는 표현은 조금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떨어졌어요.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은 좀 올라갔고 아무래도 이번 우리 국민의 이 피살 소식이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봐야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이따가 나오겠죠. 그렇죠. 여론조사에서. 저게 이제 국정수행평가 조사를 리얼미터에서 했는데 21일부터 25일 사이에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반영은 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예. 그 보도는 지난주 그 한
목요일자 조간부터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부만 좀 반영될 수 있어서 아마 이번 주에 조사하면 조금 다를 수도 있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더 있다. 떨어질 뜻인가요? 가능성도 있고 또 뭐 모르죠. 또 북측에 사과가 왔으니. 차가 왔으니 또 그게 반영될 예. 수도 있고 또 이게 북한 그 사건도 있었지만 또 추미애라든지 뭐 박덕흠 의원 예. 탈당 얘기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아직 단언하기는 좀 힘들다. 다만 이제 긍정하고 부정하고 격차가 자꾸 커져서 그 문재인 대통령 긍정이 44.7%고 부정이 51.5% 차이가 갈수록 커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지적할 거는 그러면 국민의힘은 올라야 되잖아요. 예. 근데 국민의힘도 떨어졌어요. 예. 더불어민주당도 떨어지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럴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건지 좀 대안 좀 내봐라. 이거를 요구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최무이자 황교안 전 대표가 최근에 일부 초선 의원들과 식사를 계속하고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지난 16일입니다.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인근에서 당 초선 의원 6명을 만난 걸로 이제 뒤늦게 알려지면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자리에서 황 전 대표는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그리고 총선 과정에서 느낀 아쉬움 뭐 이런 걸 좀 토로를 했다고 하고요. 예. 뭐 참석자들이 전해 오는 이야기로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나 현 정권의 현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내용이나 어조가 매우 진지한 걸 보니까 고민을 꽤 많이 한 것 같다. 좀 뭐 선거를 치르느라 고생이 많았다거나 뭐 덕담 위주였는데 어쨌든 현 정권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는 내용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자신의 정치 재개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한 부분인데 자신의 정치 재개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가볍게 식사하는 정도였다고는 하는데 일각에서는 뭐 그렇게만 보진 않죠. 이제 몸풀기에 좀 서서히 나선 게 아니냐. 이제 뭐 그럴 생각이 아니면 굳이 뭐 당 초선 의원들을 만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그 자리에서 한 의원은 국민이 부를 때까지 기다려라. 본인이 나오고 싶다고 나와서는 본인도 망치고 당도 망친다라는 이야기까지 심지어는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황교안 대표가 전 대표가 어느 정도 재개 의지가 없다면 저런 이야기가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좀 더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초선 의원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당의 상황을 보면 좀 녹록치는 않습니다. 지금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기는 해요, 종로구. 그런데 지금 당에서 비대위에서 이 당협감사를 당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금 황 전 대표가 계속 당협위원장을 맡을 수 있을지조차 지금 불분명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뭐 대선 후보로서 지금 정치적 재개를 화려하게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좀 지켜봐라라는 조언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급해지시는 모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